어머니, 이 집 정리하세요. 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옮기시고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며느리 서희가 제 거실에 앉아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이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 제 집을 마음대로 하려는 걸까요? 서희야, 내가 무슨 권리로?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신경 써드리는데 왜 자꾸 반대하세요? 서희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복례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고요. 남편 잃고 혼자 산 지 벌써 3년째예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유일한 소소한 즐거움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이 참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가을 햇살이 노란 은행잎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벨소리가 울리더니 아들 태원이가 며느리 서희와 함께 들어왔어요. 평일 오전인데 뭔 일인가 싶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희가 밝게 인사를 건넸어요. 항상 그렇듯 단정한 블라우스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단발머리, 그리고 미소가 참 예쁜 여자였어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인데도 여전히 예의 바른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외로워하신 것 같아서요. 서희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짠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태원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어머니 식사 관리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혼자 사니까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봤어요. 사실 맞는 말이기도 했고요. 냉장고 들여다보면 김치랑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거든요.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 건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어. 괜히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손사래를 쳤는데 서희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로 저희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서희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반찬 만들어다 드릴게요. 매주 일요일마다 한 번씩요. 그러고 보니 결혼하고 나서 서희가 해준 음식 맛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났어요. 특히 갈치조림은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도 그만큼 맛있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괜찮다니까. 며느리가 무슨. 어머니. 태원이가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엄마 혼자 계신다고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챙겨드려요? 우리가 효도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효도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사실 혼자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저녁이면 텔레비전 소리만 달랑 들리는 적막한 집 안에서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 정말 고마워하겠구나. 고개를 끄덕이자 서희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니까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 그런 걱정이 들 만도 했어요. 얼마 전에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아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만약 크게 다쳤다면 누가 알아줬을까 싶어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핸드폰에 저희 연락처를 즐겨찾기로 해드리고 매일 안부 전화도 드릴게요. 서희가 제 핸드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실제로 서희가 와서 이것저것 설정을 해주더라고요. 복잡한 스마트폰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해주는 모습이 참 세심했어요. 평소에 잘 모르던 기능들을 알게 되니까
신기하기도 했고요. 어머니, 이제 아무 때나 전화 주세요. 저희가 바로 달려갈게요. 태원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렇게 아들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고마운 일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어수선했거든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니까 서희가 설정해 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응급 상황 버튼부터 시작해서 날씨 알림, 약 복용 시간까지 다 맞춰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이 모든 게 조금씩 부담스러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니까 아까 그렇게 평화롭게 보이던 골목길이 어째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풍경인데도 말이죠.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서희한테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정말 다정한 목소리였죠.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정말 날 위한 걸까? 서희가 반찬을 가져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정말 알차게 들어차 있더라고요. 미역국에 깍두기, 시금치 나물까지.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희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뭔가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 놓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드시던 젓갈류랑 매운 김치는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요. 제가 평생 먹어온 음식들이었는데 갑자기 안 좋다니요. 그래도 며느리가 신경 써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혈압약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서희가 제 손목을 잡더니 맥박을 재는 신용을 했어요. 병원 검사도 받은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사실 지난달에 동네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희 말투가 뭔가 단정적이었어요. 마치 제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요. 병원은 괜찮아. 몸도 별로 안 아프고. 손사래를 쳤는데 서희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서희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봐서 예약 잡아드릴게요. 그러고는 정말로 병원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예약을 잡아버렸어요. 그것도 집에서 1시간은 걸리는 대학병원으로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야 해요. 저희가 걱정되거든요. 서희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더 가관이었어요. 평소처럼 동네 친구 순옥이하고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가려던 참에 서희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가려고. 아, 순옥 이모님이요? 어머니, 그분이랑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피곤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옥이는 제 50년 지기 친구였어요. 남편 잃고 혼자 지낼 때 그나마 위로가 되어준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피곤하게 한다니요. 아니야, 전혀 안 피곤해. 오히려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도 어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시니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죠.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서희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결국 순옥이한테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친구 만나는 것까지 왜 간섭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틀 뒤에 태원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별로 달라진 게 없지. 그런데 실제로는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서희가 엄마 건강 신경 많이 써주는 것 같던데. 고마우시죠? 태원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운 건 맞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뭔가 숨이 막히는 기분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들한테 며느리 흉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 고마워. 입으로만 그렇게 말했죠. 엄마, 서희 말로는 엄마가 건강관리를 너무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혈압약도 깜박하시고, 짠 음식도 너무 많이 드시고. 태원이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잠깐 혈압약은 하루도 안 빼먹고 챙겨 먹었는데요. 그리고 짠 음식도 평소와 다름없이 먹었을 뿐인데, 저희가 태원이한테 뭔 말을 한 건지 의아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래도 나이 드시면서 조심하셔야죠. 저희가 병원 예약도 잡아드렸다니까 꼭 가보세요. 태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다 저를 위해서 하는 말들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또 서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혹시 또 순옥 이모님 만나신 건 아니죠?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 하실까봐 걱정되거든요. 순옥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서희 목소리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톤이 느껴졌거든요. 아니, 안 만났어. 다행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가 드린 반찬만 드세요. 다른 음식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린 골목길이 그렇게 적막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뭔가 제 생활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며느리의 배려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배려가 맞나 싶었어요. 오히려 제 일상을 하나하나 통제당하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먹는 것부터 만나는 사람까지, 심지어는 병원 가는 것까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였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제 건강을 위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검사 결과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것이었는데 서희는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하셨잖아요. 서희가 검사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역시 관리가 필요하시네요. 정상 범위라고 의사가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뭔가 억지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서희가 태원이와 함께 와서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서희가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 관리하시기가 많이 힘드시죠?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작은 아파트 투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집 얘기가 나오나 싶었죠. 아니야, 별로 힘들지 않아. 솔직히 말했는데 서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청소하시고 관리비 내시고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이 되실 텐데요. 서희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데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아니면 어머니 집을 저희가 대신 써도 될까요? 관리 부담 덜어드리고 어머니는 고생 안 하시게요. 서희가 덧붙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집을 포기하고 아들 집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 제 집을 며느리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서희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니까요. 어머니는 고생 덜 하시면 되잖아요. 서희가 제 손을 잡으려 했는데 자연스럽게 피했어요. 태원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 혼자 계신 게 걱정되거든요. 같이 살면 더 안전하고 편하실 것 같은데.
너희는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겠어? 태원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서희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요. 그런데 서희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그 다정한 모습이 아니라 조급해 보였거든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여기 계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이 집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명의로 두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는 거죠. 서희가 다시 말했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결국 제 집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였거든요. 포장만 그럴듯하게 했을 뿐이었어요. 생각해 볼게. 일단 그렇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희 목소리에서 재촉하는 느낌이 났어요. 그날 저녁에 순옥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순옥아, 나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상황을 설명했더니 순옥이가 펄쩍 뛰더라고요. 복내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말이 안 되지.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며느리가 하도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아니야, 그건 절대로 이상한 거야. 시어머니 집을 며느리가 쓰겠다고. 그게 어디 있는 일이야? 순옥이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순옥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결국은 제 집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이틀 뒤에 서희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진짜로 아직 결정 못 했거든요.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서희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서희가 이렇게 급하게 굴지? 정말 제 건강을 위한 거라면 제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희야,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성급하게 결정해? 조금 더 생각해 볼게.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신경 써드리는데 왜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서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 순간 서희의 본 모습이 살짝 드러났어요. 평소에 그 다정하고 배려 깊은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급하고 초조한 모습이었거든요. 미루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일은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제 목소리도 단호해졌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서희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그게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서희가 잠깐 말이 없더니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되세요. 문을 나가면서 서희가 돌아보며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신경 써드리는 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거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확신이 섰어요. 이건 절대 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서희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서희와의 그 대화 이후로 며칠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거든요. 뭔가 태풍 전야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옥이가 전화를 했어요. 복내야, 오늘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 다른 친구들도 온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수다 떨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했거든요.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나갔어요. 카페에 도착하니까 순옥이랑 영자, 정수기까지 와 있었어요. 다들 반갑게 인사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면서 서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서희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차가우면서도 결의에 찬 모습이었거든요. 서희야. 갑자기 웬일이야?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알았는지도 궁금했고요. 어머니, 약속 시간 잊으셨어요? 서희가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 약속 한 적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희가 마치 제가 깜박한 것처럼 말하니까 친구들 앞에서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약속?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서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또 잊으셨네요. 서희가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요즘 우리 어머니께서 자주 깜빡하시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친구들 앞에서 제가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었거든요. 서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깜빡한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약속이 없었어. 목소리를 높였더니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다른 분들 놀라잖아요. 서희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손길이 전혀 다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압적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옥이가 나서려는 기색을 보였는데 서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복례 어머니, 며느리 서희라고 해요. 친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혹시 평소에 우리 어머니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준옥이가 대답했어요. 복례가 뭘 어때, 멀쩡하지. 아, 그럼 다행이에요. 서희가 안도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사실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저희가 걱정이 많거든요. 혼자 두면 사고 치실까 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몸이 떨렸어요. 친구들 앞에서 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매도당하고 있었거든요. 서희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사실이잖아요.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까먹으셔서 제가 달려갔잖아요. 서희가 친구들을 향해 설명했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아예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서희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 없었어. 제가 소리쳤더니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거든요. 어머니, 또 기억 못 하시네요. 서희가 안타깝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래서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준옥이가 화가 난 듯이 말했어요. 며느리 씨, 그런 말씀은 좀. 아니에요. 정말 걱정되거든요. 서희가 순옥이를 향해 말했어요. 혹시 이모님들께서도 우리 어머니랑 만나실 때 좀 신경 써주세요. 너무 흥분하시거나 무리하지 않게요.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통제하려는 거였어요.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제가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요. 서희야, 그만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잖아요. 서희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례야, 우리는 먼저 갈게.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어색한 분위기 때문이었겠죠. 결국 서희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서희가 제 가방을 들더니 일어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서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나가세요.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되거든요. 내가 왜 내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요. 혼자 계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요. 서희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희가 돌아간 뒤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당한 모욕감이 가슴 깊숙이 박혔거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희의 차가운 눈빛과 친구들의 당황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혼자 두면 사고 치실까 봐서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서희의 진짜 목적이 뭔지 말이에요.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하려는 거였어요. 집까지 가져가려는 건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희가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더 이상 서희 말에 즉석에서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거죠? 서희가 전화로 물었을 때도 그냥 생각해 보겠다 라고 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응, 알았어 했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니, 왜 자꾸 생각해 보겠다고 하세요? 서희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바로바로 답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볼게 라고만 했죠. 서희가 반찬을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다른 건 안 드시는 거 아시죠? 괜찮다. 내가 알아서 먹을게. 짧게 답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서희가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할 일이 많아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실 정말로 생각할 일이 많아졌거든요. 혼자 남은 저녁 시간에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서희의 통제를 받으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이틀 뒤에는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오랜만에 혼자 나가는 길이었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복지관 상담실에서 김 과장님을 만났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과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기초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한 여러 지원 제도들 말이에요. 처음 듣는 내용이 많았어요. 특히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으시는 제도예요. 집은 계속 어르신 명의로 남아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희가 제 집을 탐내는 이유를 이제야 정확히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어르신께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받으러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김 과장님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받아온 안내 책자들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날 저녁 서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요? 혹시 또 순옥 이모님 만나신 건 아니죠? 서희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내가 어디 가는지 왜 내가 알아야 하지?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반문했어요. 전화 너머로 서희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서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제정신을 차린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묘하게 평온했어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분명히 말했더니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서희의 말에 무조건 따라만 갔는데 이제는 제가 결정할 일은 제가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선택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받아온 책자를 다시 펼쳐봤어요. 여러 지원 제도들을 꼼꼼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는 것 같았어요. 주택연금 신청을 완료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류가 모두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이제 정말로 제 집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서희가 태원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둘 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 서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강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 어머니, 이제 그만 결정하셔야 해요. 서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저희가 어머니 집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옮기세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낸 거였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하지도 않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일부러 놀란 척했어요. 어머니,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요. 작은 집이 훨씬 좋아요. 서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태원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앞으로 원룸 하나 깨끗한 걸로 구해드릴게요. 저희가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관리도 다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집 정리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덧붙였어요. 정말 뻔뻔했어요. 제 집을 빼앗아 가면서도 마치 저를 위한 일처럼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서희야, 태원아. 일어나서 서랍장으로 걸어갔어요. 너희 말대로 다 정리했다. 정말요? 어머니가 드디어 결정하신 거예요. 서희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돌아왔어요. 서희와 태원이가 궁금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집 싹 다 정리했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서희가 박수를 치려다가 멈췄어요.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주택연금으로 신청했거든. 차분하게 말했어요. 주택연금이요? 서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집은 이제 나라와 약속한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고 매달 연금도 받는 거지. 서류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서희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누구에게도 못 넘겨. 법적으로 불가능해. 서류에 도장 찍힌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태원이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태원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복지관에서 상담받고 다 알아봤어. 이제 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거야.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며 말했어요. 서희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저희한테 상의 안 하고 혼자 결정하셨어요? 내 집인데 왜 너희한테 상의해야 하지? 되물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려고 했는데. 서희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모시려고? 내 집 빼앗으려고 한 거 아니야.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서희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벙긋거렸어요. 태원이도 서류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는 다 했어. 이 집은 이제 완전히 정리됐거든.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누구도 손댈 수 없어. 웃으며 말했어요. 서희가 다시 앉더니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어머니, 그럼 너희는 뭐?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 저희가 이 집을, 서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일부러 물었어요. 서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태원이가 대신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응, 많이 잘못 생각했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서희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평소에 그 다정하고 배려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하고 절망한 표정만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서희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살고 나는 내가 살면 되지. 뭐가 문제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서희가 태원이를 바라봤지만 태원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서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내가 뭘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 내 맘이야. 서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가도 돼. 오늘은 할 얘기 다 한 것 같으니까. 일어서며 현관을 가리켰어요. 아들 부부가 터벅터벅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한 기분이었거든요. 서희와 태원이가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현관벨이 또 울렸어요. 서희 혼자 돌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부터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서희가 거침없이 들어왔어요. 평소에 그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서희가 소파에 던져진 주택연금 서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무슨 짓?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저희 모르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서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내 집인데 왜 너한테 허락받아야 하지? 차분하게 되물었어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려고 했는데 서희가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어요. 모시려고, 내 집 빼앗으려고 한 거 아니고?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서희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고. 어머니, 서희가 테이블을 탁 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신경 써드리는데 왜 이렇게 나오세요? 드디어 본성이 드러났어요. 평소에 그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였어요. 신경 써주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고 한 거잖아. 똑바로 말했어요. 내가 뭘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 전부 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였잖아. 그건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서희가 변명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친구들 앞에서 나를 치매 걸린 사람 취급한 것도 내 건강을 위해서였어.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희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일이 떠오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없는 약속 있다고 거짓말한 것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했다고 거짓말한 것도 다 내 건강을 위해서였다고. 그건 서희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넌 처음부터 내 집이 목적이었어. 날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살기 어려워서 그랬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언제 내 집을 가질 수 있을지. 진짜 속마음이 나왔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 집을 빼앗으려고 한 거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빼앗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만해. 서희 말을 끊었어요. 이제 그만 거짓말해. 서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언제 집을 가질 수 있어요? 전세금도 계속 올라가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야.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어머니는 너무 이기적이세요. 서희가 소리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이기적. 내 집 내가 지키는 게 이기적이야? 저희 생각은 안 하시고. 내 생각은 왜 내가 해줘야 하는데? 반박했어요. 서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태원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서희가 여기 있었네요. 태원이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태원아, 어머니가 너무하세요. 서희가 태원이에게 달려가며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태원이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서희야, 그만해. 뭐라고? 서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미안한 일 했다고. 태원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희가 태원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죄송합니다. 태원이가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제가 서희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태원아, 서희가 소리쳤지만 태원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엄마가 하신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서희가 태원이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정신 차려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가 벌어서 마련하는 거지. 엄마 집을 가져오는 게 아니야. 태원이가 서희 손을 뿌리쳤어요. 서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거든요. 서희야. 제가 서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난 내 삶을 내가 결정할 거야. 넌 내 인생에서 빠져. 어머니.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 집에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말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어머니, 제발. 서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태원아, 내 아내 데리고 가.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태원이가 서희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서희야, 가자. 서희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는 건 너일 거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들 부부가 나가고 혼자 남은 거실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어요. 서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오늘 일로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주택연금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해봤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게 됐구나.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서희와 완전히 선을 그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도 제 하루 일과에 간섭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거든요. 오늘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시작한 요가 수업도 벌써 3번째예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도 친해져서 수업 끝나고 차 한 잔씩 마시며 수다 떨어요. 복례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요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게 느껴졌거든요. 준옥이와의 만남도 예전처럼 자유로워졌어요. 서희가 간섭할 때는 친구 만나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만나고 싶을 때 만나요. 복례야, 내가 정말 잘했어. 준옥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때 내 며느리 하는 짓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나도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뻔뻔한 짓이었더라고. 그렇지. 시어머니 집을 자기들이 쓰겠다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제는 그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서희가 얼마나 교묘하게 저를 조종했는지도 확실히 보였고요. 주택연금 덕분에 매달 나오는 돈으로 생활도 여유로워졌어요. 예전에는 용돈이 부족해서 친구들과 외식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문화센터 요리교실에 등록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매번 같은 음식만 해먹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요리를 배워서 제 입맛에 맞는 걸 해먹고 싶었어요. 오늘은 닭갈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리 선생님이 재료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서희가 제 음식을 통제할 때는 매운 음식은 건강에 안 좋다며 못 먹게 했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매운 음식도 즐길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만든 닭갈비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선택하고 만든 음식이라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태원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안녕히 지내세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태원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마 서희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완전히 연락을 끊을 수는 없었겠죠. 응, 너도 잘 지내라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더 이상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봤어요. 서희가 계속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었는데, 결국 그 모든 게 서희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제 건강을 걱정한다면서 스트레스만 주고, 제 안전을 위한다면서 자유를 빼앗고, 제 편의를 위한다면서 재산을 노렸던 거죠. 진짜 저를 위한 일이라면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이에요. 복지관에서 받은 노인 인권 교육 자료를 다시 읽어봤어요. 노인도 자기 결정권이 있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창밖을 보니까 달이 참 밝았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 고요한 시간이 소중해요.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내일은 복지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책도 읽으면서 제 세상을 더 넓혀가고 싶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였어요. 부모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모의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몇 살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그건 변하지 않아요. 베개에 머리를 대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젠 누가 뭐래도 내 삶은 내가 정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